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다 아시겠지만 혼란 가운데 있죠.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막 유튜브에서도 막 이렇게 논쟁도 있고 막 그래. 민주당이 다음 선거를 연동으로 가냐, 병립으로 가냐,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금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는 건 의미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만 하더라도 병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도부가 또 이 병립을 주장하던 막 스피커들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래갖고 민주당이 연동으로 가기로 했구나라고 결정한 줄 알았어. 근데 또 어느 순간 분위기가 병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어저께인가요? 기사가 막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선거제 어떻게 할지는 전당원 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 맡기겠다는 거는 병립으로 가겠다. 그거죠. 저는 병립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어저께 선거제를 전당원 투표로 한다고 하는 순간 병립으로 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전당원 투표로 간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죠. 제가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이 저는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당원한테 투표해가지고 선거제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런데 병립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를 전당원 투표로 맡길 거야 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돼.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병립형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한테도 병립으로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계속. 너희들 사전전에 연동형 할 때 우리는 여기에 합의한 적 없어. 우리는 이제 안 할 거야. 병립으로 와.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 이상한 게 뭐냐면 어저께 한동훈을 보고 이 새끼는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이 든 게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리는 선거제를 전당원 투표로 맡기겠다 말하면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그래, 이게 맞습니다. 응? 민주당 지도부 잘했다. 그렇게 해야 돼. 왜? 지금 민주당 당원들은 다수가 지금 이미 병립형으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로 간다는 거는 병립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이걸 막 비웃어. 비꼬아. 뭐라고 하냐?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그게 아니었던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여러 번 연동형을 주장했어요.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를 병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뭘로 비판하는 거냐? 왜 말을 바꾸냐? 본인이 했던 말들이 있고 본인이 공약으로 했었는데 왜 바꾸냐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판을 한동훈이 하면 안 되지. 안 돼요? 한동훈은 하면 안 되지. 지들이 지금 병립형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한테 병립형 하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한동훈 그 새끼는 이거 비겁하다는 거야. 왜 너희들 공약 안 지켜? 그러고 있어. 난 그래서 이 새끼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황당한 짓거리를. 병립형 선거제 관련해가지고 전당원 투표로 하자고 하니까 고민정이 반대했죠.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지도부가 결정해야 된다. 그랬고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유인태가 뭐라고 했냐? 민주당이 천벌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로 한다. 내가 정말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정말 짜증이 나는 게 저는 민주당이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이게
무슨 원칙만 지키고 무슨 선비질이 아니고 저는 연동형으로 가는 게 민주당한테 훨씬 유리하고 진보 진영한테 유리하고 이재명이 다음에 대선 나가서 대통령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열받는 건 뭐냐면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고민정, 유인태, 탈당한 4인방, 이낙연 이런 인간들이 막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나도. 아, 이 뭐야. 걔네 저것들이 말하니까 연동하면 안 될 것 같잖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들이 싫어하는 유인태, 고민정, 이낙연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니까 연동은 나쁜 거야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동은 이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당한테 우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평론가들, 전문가들,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 뭐 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간에 이런 논란이 막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결정을 내렸죠. 어떻게?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 아주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선우 대변인한테 그래서 전당원 투표 합니까?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100% 위임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이젠 정말 이재명의 시간이 온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막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냐. 아, 이미 이재명은 병립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병립으로 결정하는 거를 그냥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좀 책임 회피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이 그냥 총대를 메고 본인이 책임 정치. 원래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연동형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립을 결정했고 내가 당당하게 내 결정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재명의 책임 정치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의 바람이 같이 있는 거죠. 저의 바람이 이재명답게 연동형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이 병립이 아니고 이재명도 이미 연동형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확신을 했냐면 요번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표가 요번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냐. 물론 그 전에도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번 민주당 총선 목표는 151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번 기자회견 때 지난 31일 날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했어요. 얘기를. 민주당의 요번 목표는 몇 석이다? 1당이고 151석이다 그랬거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아,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뭐 다음 대선 때 뭐 압승한다. 180석, 200석 나오니까 괜히 그때가 역풍 맞으니까 겸손한 척. 그리고 보통 선거 앞두면은 괜히 어려운 척 하거든요. 막 자신만만하고 우리 180석, 200석 가져갈 수 있어. 막 이런 건방진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재명이 겸손해 보이려고 그냥 겸손한 모습 보이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막 해석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아니냐. 151석이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이건 제가 사무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연동형을 주장하는 이유. 그게 뭐냐. 우리가 요번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만 163석을 이겼죠. 그리고 비례까지 하면은 민주당이 169석이잖아. 170석. 170석이 아니지. 몇 석이야? 지금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범진보 진영 다 합치면 180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180석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줄 알았어. 근데 180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151석과
199석은요, 아무 차이도 없어. 지금 보니까. 물론 180석이 되면은 패스트트랙 태울 수 있는 하나는 있지만, 지금 법안 통과하는 거 보니까 법안 통과했을 때 윤석열이 그냥 무조건 거부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00석에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민주당이 151석이건 199석이건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저도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무조건 많은 건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우선 기본적으로 과반만 넘으면 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151석이니까. 물론 불안하니까 더 필요하지만 151석만 있으면 돼. 근데 민주당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가져갔어요. 지역구에서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난 선거보다 지역구 수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역구 수가 줄더라도 뭐 지역구 수가 163석에서 줄어봤자 얼마나 주겠어. 근데 비례 완전 버리는 거 아니죠.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례 완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비례 연합 정당과 함께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에서 함께 하면은 민주당한테 최소 10석은 들어와. 10석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지역구가 지금 163석이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잘. 저는 이 숫자에서 더 밑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례대표 하면은 10석은 가져와. 이 연합정당을 하면. 그러면 민주당 의석수가 170은 되는 거예요. 170 안 되더라도 160은 충분히 가능하고. 단독으로. 대신 연동형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진보 진영으로 했을 때 쉽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200석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역구가 여러분 163석이지만 이걸로 민주당이 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난 선거에서도 아깝게 진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동을 하면은 그 지역구에서 오히려 시너지가 있어갖고 지역구를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믿음도 있는 거지. 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민주당이 병립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병립을 한다는 안 되는 이유. 지금 민주당은 여러분 민주당의 의석수가 병립을 해가지고 180석, 190석 생겼다고 쳐요. 단독으로. 근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먹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규모는 작지만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들 있잖아요. 그 정당들하고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원수가 되면 안 돼. 뭐, 새진보연합이라고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사회민주당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도 정의당, 그리고 뭐 녹색당 그런 당도 있잖아요. 이게 다 범진보 진영인데, 지금 뭐 정의당하고 민주당은 원수죠. 거의 원수야. 그런데 지금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사실은 저쪽에서는 제2중대라고 부르고 있는 정당들이고 그런 정당들이지만 이런 정당들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의회 정치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몇 프로 졌어요? 25만 표. 겨우 25만 표로 졌어요. 25만 표로. 근데 그때 신상정이 가져간 표가 몇 표입니까? 80만 표. 우리가 이거에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겨우 윤석열한테 25만 표를 졌는데 신상정이 먹은 게 표가 몇 개냐? 80만 표. 80만 표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글부글 끓어. 저도 여러분 정의당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당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뭐냐면 이 80만 명은요. 이 80만 명은 절대로 민주당을 찍지 않는 80만 명이에요. 정의당이 나오는 순간. 정의당이 나오면 그게 사표건 뭐건 간에 무조건 정의당을 찍는 표가 80만 표예요.
왜? 이때는 이미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거든.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신선동한테 안 찍어. 여기는 완전 골수 뭡니까? 정의당이야. 이게 80만 표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우린 열받지만 여러분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똘똘 뭉쳐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의당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봐야 돼. 단순히 이번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총선 이후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저 정의당 밟아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해체시켜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정의당이 여러분 진보정당으로 지금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렇게. 심지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한 명도 없이 다 없어진다고 쳐요. 그래도 대선 후보 냅니다. 그리고 정의당 자체만으로 3%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은 나와요 무조건. 최소.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한 명은 나온다고. 3% 나와. 이번에도 여론조사 3% 나왔잖아. 그러면 결국 대선 가서 정의당과 연합이 돼야지 이재명이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병리평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많이 갖고 가야 돼.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총선 이후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어떻게 되게 할지 그것까지 고민하면은 범진보 사실은 이 범진보적인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딱 보니까 이미 이재명은 연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병립을 생각하는 순간 이재명은 진보 진영을 다 분열시키고 깨버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선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른 진보 진영 후보들과 하나가 되고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못하거든요. 사실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언제부터 나빠진 거냐면 지난 총선부터 나빠진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총선 전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거법 통과시킬 때 정의당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정의당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왼수가 된 거에는 사실은 다 저 지난 총선 때 총선 지휘했던 그 새끼 누구죠? 양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내가 되게 싫어하는 새끼. 양 누구죠? 그때 총선 지휘했던 민주당 그 민주영호였던 새끼 누구죠? 양 뭐지? 양정철. 양정철이 사실은 중간에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정의당이 이정미 같은 애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서 열받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양정철 같은 새끼들이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정의당을 굉장히 열받게 한 게 있어. 그래갖고 관계가 더 나빠진 거거든. 그 책임도 있다고요. 양정철이 정의당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 대선에서 이렇게 아깝게 겨우 25만 표로 진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발생하면 안 돼. 분열하면 안 돼요. 제가 정의당을 못하러 옹호하겠어요. 옹호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사실은 정의당 이 80만 유권자의 이 표도 이재명이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안 가져오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자꾸 진보진영 스피커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재명을 나쁘게 만들어요. 나쁘게. 우리 믿음 씨 말도 맞아. 그러니까 결선투표제가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아주 중요하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이게 정말 좋지.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진보 진영이 별로 80만 표? 근데 여러분 25만 표를 줬는데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은 그냥 단순히 다음 총선 승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대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돼. 자꾸 뭐 병립을 해라. 그래서 네가 했던 말 뒤집어서 거짓말하고 진보 진영을 깨버리는 역할을 네가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김대중도 약속한 다음에 어긴 적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도 해라.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모습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이재명이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총선 때 민주당이 의석수 여러분 냉정히 말할게요. 총선 때 연동형으로 하건 혹은 병립으로 하건 민주당 의석수는요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절대로 많이 안 나. 절대로 많이 안 나. 많이 나봤자 몰라 이것도 너무 많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10석 내외 10석 내외. 응? 의석수 차이가요 그냥 10석 내외야. 많이 나봤자 10석 내외. 그러면 그 10석 내외 그거 갖고 오려고 이렇게 민주당이 욕을 먹고 진보 진영 다 갈라지고 이재명한테 너는 약속 안 지켰어라는 주홍 글씨를 달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국민의힘은 연동하면은 위선정당 만들잖아. 얘기하잖아. 위선정당. 만들라고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은 위선정당을 만들건 안 만들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 자꾸. 민주당이 여러분 지역구에서 크게 이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몇 석이나 가질 것 같아요. 몇 석이나. 지역구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지역구 몇 석 가져갔냐? 87석. 아니 84석 가져갔죠. 84석.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민주당의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 만큼 미통당은 의석수를 적게 가져갔죠. 의석수를 이렇게 48석 적게 가져갔으면요. 얘네들은 위선정당이 의미가 없어요. 위선정당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한 거냐면 자기들이 받은 지지율 있지요. 지지율보다 지역구를 많이 먹었을 때 비례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위성을 만들어서 비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통당은요. 지역구에서 자기들이 받은 지지율보다도 의석수를 덜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차피 위성을 만들건 위성을 만들지 않건 얘네들은 비례를 가져간다고요. 지난 총선 때 만약에 미통당이 미래한국당 안 만들었다고 치자. 안 만들었으면은 이 19석 못 가져갑니까? 아니요. 가져갑니다. 물론 몇 석 줄어. 한 두세 석 줄 거예요. 그러나 지역구를 워낙 조금 가져갔기 때문에 어차피 비례를 14석, 5석 가져간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 자꾸 이거를 거짓말로 어떡하냐. 민주당은 위선정당 안 만드니까 불리하고 쟤는 위선정당 만드니까 몇십 석을 먹고 들어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원래 먹는 거야 얘네들이. 왜? 지역구가 워낙 적으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지금 계속 겁주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음에 지역구에서 한 120석 최대선인가?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거 있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20석밖에 못 가져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래 병립이 필요하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엉망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163석을 가져갔는데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 지금 너무 엉망이어서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를 43석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혀 깨물고 그냥.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엉망이고 요번에 오늘 나온 갤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죠. 29%로. 이렇게 개판이고 엉망인 정부, 엉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43석을 뺏긴다? 그러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런 공포 마케팅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히려 원칙을 지키면서 병립으로 하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지역구를 더 많이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비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례연합정당 해가지고 또 비례연합정당 만들면 또 그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못 가져와도 10석 이상은 가져올 수 있거든. 10석 이상은. 근데 그 의석을 지금 뭐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뭐 소수정당 먼저 15번까지 하고 민주당 뒤로 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교차로 소수정당이 5명 먼저, 다음에 민주당 5명, 다음에 소수, 민주당, 소수, 민주당 그런 식으로 풀면은 오히려 좀 문제 없이 잘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립으로 가는 건 그냥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재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재명의 정치 인생에 진짜 스크래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진짜 아끼고 정말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막 뭐 이동영, 김어준이 엄청나게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병립해야 돼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이재명을 죽이는 거예요. 대선 후보수의 이재명을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전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연동형을 딱 주장함으로써 진보 진영을 딱 단합을 시키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요번에 보여줘야 된다. 이게 이재명의 시간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은 제 생각에는 이미 그런 마음을 굳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 계시겠죠. 다르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이니까 존중하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진영끼리 너무 싸우지 말자고요. 그냥 어차피 이재명한테 권한을 위임했고 이재명 대표가 아마 조만간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서로 우리 의견 교류할 수 있는데 우리 진영 안에서 병림이냐 진보 연동이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원수같이 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거 왜 싸워 우리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뭐 자꾸 유튜브 가셔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가갖고 나는 뭐 아무개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병립을 주장하니까 연동형 와갖고 막 욕하고 나는 사물이 좋아해갖고 연동형 주장하는데 병립이야? 막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지금 저 거대한 악 윤석열 정부가 너무너무 거대한 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만 저는 연동을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한테 그리고 다음 총선 이후를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게 3번째 주제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축구하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셔갖고 축구 열심히 보시고요. 우리도 지금 밖에 저희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또 축구를 제가 또 봐야 합니다. 전 축구를 싫어하는데 또 마을 주민과 함께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참 제가 좀 부족하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내일이 여러분 130일차 방송입니다. 사물이 너 끝까지 총선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방송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밑에 보이시는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최저임금은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